중국 리오프닝, 원유 감산, 미 인플레 떡상 각인가? 원유 감산, 유가 급등이 채권 금리 급락을 부를까요? 개인 투자자로서 해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채권 비중을 더 높이고 싶은데 언제 더 비중을 높여야 할지 참조할 만한 지표는 무엇이 있을지요? 중국 리오프닝, 원유 감산, 미 인플레 떡상 각인가? 이렇게 물어보신 거는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미국의 인플레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점점 이제 더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겠지만 유가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그걸 다 반영했잖아요. 왜냐면 사실 중국의 리오프닝은 실망했어요. 시장에서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리오프닝이 이 정도야? 왜냐하면 사실 그 가장 큰 분기점은 양회 때예요. 그러니까 전인대 끝나고, 그러니까 전인대와 양회를 같은 이제 두 개의 회라서 양회라고 부르는데, 양회 때 발표나기를 중국이 광범위하고 강력한 부양을 안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중국 시장이 확 많이 내려갔죠. 왜냐면 중국은 전형적으로 정부가 부양에만 올라가는데 부양을 덜 하니까 리오프닝 효과가 적을 거라고 본 거잖아요. 그것이 이미 유가에 다 반영돼 있고 큰 폭으로 그걸 바꿔놓진 않아요. 요즘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생각보다 리오프닝이 그렇게 완전 망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나타나는데 라고 해서 요즘 중국장을, 저는 오히려 중국장이 그래서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이미 결판은 난 거예요. 중국의 리오프닝이 쇼킹하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움직일 정도가 아니라는 건 양회 때 정부가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메가톤급으로 만들지 않겠어 라고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체가 향후에 계속 반영될 거란 얘기는 반영되겠죠. 하지만 아주 큰 틀은 이미 결정 나 있다라고 봐야겠죠. 원유 감산 결정 났는데 엑슨모빌 프리마켓 4% 상승하고 옥시덴탈 5% 상승한다. 원유주 폭등각인데 하락장 어게인 직전이네. 이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거는 간단하게만 딱 볼 수는 없는데요. 지금 질문을 이어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유 감산, 유가 급등이 채권 금리 급락을 부를까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유가가 급등한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게 예상될 거는 채권은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야 되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유가가 폭등한다면 채권에 대한 생각은 반대로 세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은 그렇게 마음껏 폭등을 하지는 못하게 돼 있는 이유가 뭐냐면 침체라는 기본적인 환경을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 위기가 위기로는 안 갔지만 은행 위기를 해결하게 된 건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해결된 거라서, 금융위기로는 안 갔지만 은행들이 할 수 없이 반드시 겪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행이 죽어버리지는 않게 대출을 줘가지고 살려는 놨는데, 살아는 났으니까 이제 생존에 가려면 대출을 엄청나게 회수하고 대출을 엄청 줄여야 돼요. 자기가. 왜냐하면 은행의 지금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 대출을 통해서 얻는 수익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금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돈이 더 크게 드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예대 마진에서 어려움이 와 있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조로 가면은 대출 관련된 어떤 익스포저를 늘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어려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돈이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데 지출이 너무 커지는 비율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거예요. 그런 구조 때문에 대출을 무조건 줄여서 그 다음에 대출을 대부분 회수해가지고 은행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게 지금 필수적으로 다가와 있고, 당연히 은행 위기가 터졌으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아마 은행 개혁을, 그러니까 규제를 확 늘릴 거예요. 2분기부터는. 그럼 그것 자체가 전부 다 은행 영업을 다 줄이는 방법이 될 거라서, 그게 무슨 영향을 갖고 오냐면 지금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다고 막 했던 이유가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70%를 지방은행이 갖고 있거든요. 미국은 은행 구조가 좀 약간 우리랑 달라서. 그러니까 지방은행이 쪼그라들면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엄청난 쪼그라드는 현상, 그러니까 대출도 막 회수하고 대출 안 나가고, 기업들에게도 은행에서 대출이 적게 가니까 경기가 위축될 거라는 거고, 개인들이 그 대출을 줄이게 되면은 개인도 대출 상환해야 되는 게 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혹시 대출을 끌려면 다른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을 일단 꺼야 되는데, 끄고 받을 수 있는데
끌 때 원래 대출받은 원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갔다가 다시 대출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개인들에게는 엄청 버거운 상황이 되다 보니 지금 현재 은행 위기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뭐냐면 경기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들 가능성, 소비를 줄이고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유가하고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유가가 감산에 의해서 오펙 감산에 의해서 유가가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요인은 됐지만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 침체가 올 거다. 분명하게 올 거다. 왜냐하면 특히 미국 은행들에 의해서 훨씬 더 침체가 뚜렷해졌다라고 생각하는 흐름에 있어서는 유가가 마음껏 거침없이 오르지는 못하게 되는 효과죠. 그러니까 아까 만약에 유가가 거침없이 오르면 질문하신 것처럼 채권은 하락,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요인인데 거침없이 못 오르는 상황이라서 채권 금리는 이것에 의해서 올라가는 금리는 올라간 쪽으로 나타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에 틀, 캡 고점을 뚫는 일은 생길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질문 뭐라고 주셨냐면 친절하게 잘 써주셨네요. 현재 미국 국채 20년 그 다음에 플러스 불 이런 포트폴리오에 20% 투자 중입니다. SVB도 미국 금리 리스크로 망했는데 개인 투자자로서 해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채권 비중을 더 높이고 싶은데 언제 더 비중을 높여야 할지 참조할 만한 지표는 무엇이 있을지요? 미국 국채 그 다음에 불이라는 건 아마 그 주식시장에 관련된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방향은 어떻게 보면은 국채를 사놓은 거는 보통 예전에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반대로 사놓은 거와 같은 거겠죠.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주식이 좋을 때 채권이 나쁘고 주식이 나쁠 때 채권이 좋게 돼 있으니까 채권이랑 이렇게 섞어 사놓으시면 원래는 양쪽을 이게 어느 정도 해지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로 돼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채권이 두 가지 다 유리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도에 주식이 2022년도에 나스닥이 38% 빠졌는데 원래는 채권 주식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주식이 38% 빠졌으면 채권은 올랐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국채는 오히려 나스닥보다 더 빠졌어요. 마이너스 40% 이상 빠졌거든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알고 계시셔서 그런 얘기 하신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셨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식이 좋아지면 채권이 나빠지고 이런 거는 길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동조화될 때가 상관관계가 역상관이 아니라 그 같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플러스 상관이냐 마이너스 상관이냐 없이 상관이 높다는 건 뭐냐면 얘가 오를 때 얘가 오르면 상관관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1.0이면 얘가 20% 오르면 얘도 20% 올라요. 주식이 20% 오르면 채권도 20% 오르면 이거는 상관관계가 1과 같죠. 상관관계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상관관계는 높다는 건 같이 움직이는데 방향은 반대일 수 있어요. 얘가 20% 플러스 날 때 얘는 20% 마이너스 날 수 있죠. 이걸 역상관이라고 하고요. 얘도 똑같이 상관관계는 1.0과 같은 거죠. 얘가 30% 오르는데 얘는 10%만 내려요. 그러면 1은 아니죠. 상관관계가. 그런 것처럼 채권과 주식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건 역상관.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면 채권이 내리고 채권이 오르면 주식이 내리는 역상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역상관이 아니라 같은 그러니까 플러스 상관관계인 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전혀 상관관계가 없을 때도 있어요. 주식이 막 오르고 있는데 채권이 같이 오르거나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근데 지금은 작년도에 나스닥이 떨어질 때 채권은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역상관은 아니면서 그냥 플러스 상관관계가 엄청나게 많이 세게 나타난 상황이죠.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2023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제가 2000년 초네요. 제가 다녔던 증권회사에서 어느 날 아침에 회의를 했어요. 제 선배들이 막 차장, 부장 막 저는 그 당시 대리였던 것 같은데 아침에 회의를 7시 반에 해요. 증권회사 사람들은. 그런데 그때 서울대 출신의 어떤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가 무슨 말 하다가 이제 주식이 오르는 걸 예상하면서 채권도 오를 거라고 말했는데 그 같이 동기였던 제 사수인데 사수가 개박살 냈어요. 무식한 놈아
주식이 올라가는데 채권도 올라간다고 뭐 이러면서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시장을 보니까 그 무식한 일이 많이 일어나던데요. 주식이 오르면서 채권도 오르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긴 시장으로 보면은 주식과 채권은 역상관일 때도 있지만 정상관, 플러스 상관관계도 있고 상관관계가 극히 낮을 때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역상관입니다. 주식이 오를 때 채권은 내리는. 그러니까 금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가격만 말하는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질문 주신 이런 해지는 이 자체가 이론적으로는 돼 있는 것과 같을 것 같은데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불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불 포트폴리오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건데 만약에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일이 온다면 채권은 어떻게 될까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때도 채권은 굉장히 강세를 띱니다. 이번에 SVB 사태를 보세요. 이번에 SVB 사태가 터졌을 때 주식시장이 많이 안 빠져서 그렇죠. 보통 땐 많이 빠지는 문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공포감이 엄청나게 나타나는 시장인데 이럴 때 채권은 어땠나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아주 강해지죠. 만약의 경우 그래서 지금처럼 T빌 20년짜리를 비중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많이 갖고 계시다면 실제로 만약에 주식시장이 불이 아니라 다른 일이 있었을 때도 이 채권은 오히려 올라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간의 어떤 그 해지나 이런 부분이 또 된다고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주식시장도 좋고 채권 시장도 좋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은 안 올린다라는 상황이 됐을 때 주식은 일단 금리 인상이 멈춘 것 때문에 랠리를 하겠죠. 5월쯤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5월 달에 금리 인상 결정 나니까 또. 근데 그때 채권 시장이 나쁘냐? 안 나쁘죠. 왜냐하면은 하반기에 몇 번 내리냐가 다를 뿐 이제는 어때요? 내리는 일만 남았잖아요. 지금처럼 똑같이 은행 위기 때문에 채권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춘다는 것 때문에도 채권 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이 움직이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지 전략을 쓴다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더 다양한 대체 자산을 조금 더 가져가시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향성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이 나빠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에다가 투자를 하는 그런 대체 자산도 가질 수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린 건 오히려 그런 엣지보다는 돈을 투입하는 그런 횟수나 그런 것들을 좀 나눠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